시장이라는 거는 항상 저도 이제 많은 경험을 해봤지만은 시장이 이렇게 오르는 시장은 한 군데도 없어요. 이렇게 오르는 시장은 항상 이렇게 좀 이렇게 업앤다운을 가지면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근데 이 기울기가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가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올라가면요, 사실 매도인이나 매수인이나 시장 참여자들 전부가 좋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가격이 급격하게 올라갈 때는 지금 우리가 시장 참여자들을 보면은 이제 매도인이나 이제 매수인이 있잖아요. 근데 이 매도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매수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시장에 진입타이밍을 못 찾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올라가 버리니까 지금 어떤 현상이 지금 발생을 하냐면, 물론 이제 뭐 지금 최근에 뭐 양도소득 중과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지금 규제도 있지만 지금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냥 거래량이 없는 거죠. 이렇게 돼버리면. 그러니까는 새롭게 시장에 진입하려면 매수인들 자체도 물건을 못 사는 거죠. 이렇게 너무 많이 올라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 많이 오른 상태니까 지금 어때요? 지금 이제 계속 그냥 이렇게 좀 고압세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네, 거기에다가 지금 규제를 좀 완화해 주거나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상승을 받겠지만 계속 지금 규제를 지금 강화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규제를 지금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올라갈 수 있는 상승 여력이 상대적으로 적죠, 지금.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상당 기간 고압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강남권 이제 같은 경우에는 이 강남권 같은 경우에는 또 앞으로 입주 물량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지금 올해 말에 지금 예정되어 있는 뭐 헬리오시티라던가 또 이제 계속 또 고덕에서도 계속 물량이 나올 거고, 그죠? 그래서 지금 그동안 이제 과거 지금 2014년도부터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가 이루어졌습니다.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네,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여러분 뭐 이제 잘 알고 계시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아시죠? 네. 아세요? 네. 이거 모르시면 안 되는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든가 아니면 이제 분양가 상한제도 그 당시 2014년 말에 폐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규제 완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어때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유예되고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가 됐으니까 분양가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예, 분양가가 올라간다는 의미는 조합원의 이익이 조합원의 이익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그 재개발이나 이제 재건축 지역에서 여러분들 이제 그런 것들 많이 보세요. 어떤 이제 특히 이제 뭐 재건축은 그런 게 없어요.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일단 물건 자체가 이제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평형에 따라서 대지 지분이 같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평형이 같기 때문에 이 시세 자체도 이제 표준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의 토지 위에 이제 건물들이 올라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감정평가도 비슷한 거예요. 자, 근데 그 재개발 같은 경우는 어때요? 네, 재개발은 개별성이 상당히 강하죠. 다 개별 필지잖아요. 개별 필지. 또 거기에 있는 또 대지 지분도 다르고, 그죠? 지분도 다르고, 이 필지 모양, 필지, 입지에 있는 이제 필지도 다 다르니까 입지 여건이 다 틀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표준화되어 있지만 재개발 같은 경우는 개별성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재개발이나 이 뉴타운에 투자할 때는 가격으로 갖고 이제 계산을 못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재건축은 조금 시세보다 좀 싸면 내가 매입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이제 물건을 만약에 어떤 A라는 재건축 아파트를 매입을 하려면 시세보다 조금 싸게 나오면 내가 비교가 가능하니까 내가 바로 매입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재개발은요, 가격으로 접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격으로 접근. 왜? 입지 여건에 따라서 어떤 A라는 물건은 대지 지분이 12평짜리고 B라는 물건은 대지 지분이 13평짜리인데 얘가 6억 가고 그 다음에 얘가 한 5억 5천. 얘가 더 싼 거잖아요, 지금. 평균으로 보면 얘가 한 평가 많고 더 싼 거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감정평가 금액이 얘가 더 많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왜? 다 필지에 따라 필지가 다 다르니까. 근데 재건축은 그냥 일단의 토지에 다 올라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감정평가 자체가 재개발이랑 재건축은 상당히 틀린 겁니다. 그래서 재개발 같은 경우는 개별성이 상당히 강하다는 거죠. 재개발은.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재개발적 보면은 우리가 막 지분을 많이 보시는데 사실은 지분도 많이 보셔야 되는 입지적인 여건도 상당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보통 이제 지분을 많이 신경 쓰셔야 되는데 만약에 재개발 지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분이 작아도 돼요. 어떤 정비사업체에 내가 투자를 하는데 그 정비사업체 자체가 지분이 작아요.
자, 지분이 작으면 어때요? 내가 받는 감가평가 되면 당연히 작겠죠? 그죠? 자, 그런데 지분이 작아도 또 어떤 또 재건축 아파트가 있다고 치죠. 기존의 용적률이 높아요. 기존의 용적률 자체가 못 따라오는 거예요. 많이 못 오르는 거잖아요. 일반 분양물이 상대적으로 적은 거잖아요. 그죠? 일반 분양물 자체가 상대적으로 적은 겁니다.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분양가가 높으면 네, 일반 분양가가 높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이제 음마아파트 같은 거 한번 보세요. 음마아파트 대리신분당 따지면 투자 엄수가 안 나요. 그죠? 이거는 지난 한 2년 전 그때 음마아파트 보고 음마아파트 이제 대지지분으로 이제 계산해서 얘가 너무 비싸니까 못 들어간다. 많은 분들이 많습니다. 뭐 그게 어떻게 보면은 지분당 가격이 비싸면은 이제 너무 비싸면 부담이 되니까 못 들어가시는 건 마찬가지 맞는 건데 중요한 거는 그 이후에 아파트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분양가가 올라가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지지분이라는 건 용적률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 철거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일반 분양이 들어갔을 때 분양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분양가 높여서 분양하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서울 도심에 지금 30년 넘어가는 아파트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뭐 안전진단 기준이 뭐 강화는 됐지만 어찌됐든 뭐 재건축이 완화한 지 30년이니까. 자, 그런데 강북 지역에 재건축 아파트 많아요. 강북 지역에. 근데 걔네들은 왜 재건축 못하냐 이거죠. 왜 못해요? 재건축. 네, 아파트 가격이 낮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떤 거냐면 강남에서 재건축을 하나 강북에서 재건축을 하나 들어가는 건축비 틀립니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인풋 비용은 똑같은 거예요. 그냥 투입 비용은 똑같은 건데 우리가 일반 분양가 자체가 틀린 겁니다. 일반 분양가 자체가. 강남에서는 15일이라고 저기 서울의 외곽 지역에서는 안 좋은 지역, 지금 오파우스가 제가 지역을 말씀드리겠어요. 저기 뭐 서울 도심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떻게 보면은 뭐 있죠? 네, 그런 데 있잖아요. 네. 좀 아시죠? 네. 그런 지역은 아파트 분양 해봤자 5, 7대 분양 대가 말까잖아요. 그러니까는 일반 분양가 차이가 3배가 나버리니까 들어가는 건축비는 똑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재건축을 못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요새 일반 분양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 분양가가 높으면 대지지분과 이런 것도 사실은 상관없는 거죠. 근데 이제 대지지분을 많이 따지신다라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앞으로는 어느 정도 계속 지금 보합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고요. 지금 말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재건축으로 가는 사업장이랑 그 다음에 이제 재건축을 좀 규제가 많이 지금 강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안전진단이라든가 아니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지금 이제 부활이 됐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좀 강화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재건축 대신에 또 앞으로 어떤 게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냐면 바로 도시대생 너무 앞서가셨는데 리모델링이구나. 리모델링. 네, 여러분 우리가 이 도정법이라고 있어요. 우리가 재개발이라던가 재건축을 하는 거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서 재개발 재건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리모델링은 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택법입니다. 주택법. 네, 그러니까 법 자체가 적용되는 법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요, 이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법정 상한선이 있거든요. 용적률 상한선이 있어요. 예, 그 해당 지역이 2종이냐 3종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용적률을 올려줄 수 있는 법정 상한선이 있습니다. 그럼 기존의 용적률이 높은 지역들, 높은 아파트 단지들은 법정 상한선이 있으니까 재건축을 못할 거 아니에요. 사업성이 안 나오니까. 만약에 용적률 일반적으로 용적률이 200% 넘어가는 단지도 있잖아요. 이런 단지들도 오래된 아파트들 많잖아요. 네, 주변에도 많아요. 지금 강남 쪽도 많고 송파 쪽도 많고 지금 용적률 저기 송파 쪽이 가락산동이나 이런 데는 240%인가 280%인가 내가 기억이 안 나네요. 네. 지금 거의 30년 돼가는데 지금 240%, 280%나 70%나 지금 벌써 용적률 지금 270, 80%예요. 근데 그런데 재건축 해봤자 상한선이 3종이면 용적률 300%까지거든요. 그럼 20, 30% 올리는 게 뭐가 의미가 있냐 이거죠. 근데 그런 경우에는 재건축을 진행을 못할 거 아닙니까?
그죠? 법정 상한선에 걸리니까. 근데 그럴 경우에는 뭘로 가냐면 리모델링으로 가는 겁니다. 네, 리모델링은 심플합니다. 어떤 거냐면 이 14층 이하는 14층, 네, 14층 이하는 2계층을 중축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15층 이상은 3계층을 중축할 수가 있어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더 낮은 게 조금 더 중축되는 거니까. 그죠? 네, 그렇죠. 14층 이하는 2계층 중축이고요. 그 다음에 15층 이상은 3계층 중축이고 그 전체 세대수의 15%가 못 넘어가요. 일반 분양 세대수가. 네. 근데 이거는 이제 뭐냐면 리모델링 자체는 뼈대를 살리고 하는 거잖아요. 뼈대를 살리고. 그러니까 14층 이하짜리는 그만큼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다는 거죠. 못하다는 판단에 2계층만 중축하는 거고 15층 정도 되면 얘는 그래도 뼈대가 좀 튼튼하겠지. 그래서 이제 정밀조사를 한 다음에 3계층 중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용적이라고 관계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네, 그냥 심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재건축에 대한 사업성, 그러니까 용적률 자체가 높아서 재건축에 대한 사업성이 안 나오는 단지들은 리모델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거기에다가 리모델링 자체가 조정법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추기가 요즘 많이 들었던, 작년부터 많이 들으셨던 거, 추기가요지구, 그 재건축 초과율 환수제, 그죠? 이게 다 조정법상의 이제 이 조정법상의 이제 공법상의 제한이거든요. 근데 주택법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얘는 재건축이 아니고 리모델링이니까 그런 게 없죠. 그 다음에 일단 없으니까 얘가 상대적으로 규제가 좀 느슨한 거예요. 네, 느슨한 거니까는 사실 앞으로 이 리모델링이 좀 활성화될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막 여기 지금 몇몇 단지들은 지금 왔다 갔다 합니다. 처음에 리모델링 잡았다가 또 최근에 몇 년 동안 재건축 좋았잖아요. 재건축을 옮겨갔어요. 또 보니까 또 재건축 또 규제가 또 리모델링으로 가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시장의 이게 변화에 따라서 재건축으로 갈지 리모델링으로 갈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어찌됐든 지금 이제 강남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가격이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규제가 지금 강화가 됐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거는 입주 물량, 그동안 이제 2013년부터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완화가 됐으니까 그때 재건축을 했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 보세요. 그 전에는 재건축을 하고 싶어도 아파트 가격이 약세였어요. 강남권에. 왜 약세였습니까? 시장이 안 좋았잖아요. 지금 잠실주공 5단지 같은 경우 그 당시에 2012년도에 9억 이하까지 밀렸었거든요. 지금은 18억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전체적으로 시장이 안 좋으니까 일반 분양가 못 높이잖아요. 그죠? 분양가를 못 높이니까 얘네가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규제는 재건축, 초과율 환수제도 있고 규제가 지금 살아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동안은 못 갔던 겁니다. 그런데 이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와 함께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 재건축을 못 갔던 아까 음악도 오지 않았어요? 아까 음악 왔었죠? 네, 아까 막 우주도 막 바뀌어도 있는데 끝나는 거 있으니까. 자, 약간 그 전에는 아파트 가격도 약세였고, 그죠? 그 다음에 재건축에 대한 규제도 살아있었고, 그러니까 재건축이 진행이 안 됐던 거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재건축이 규제가 완화가 됐고, 그 다음에 이 경기가 살아나면서 아파트 가격이 상승을 하니까 대거 이번에, 그러니까 지난 정부 때 대거 재건축이 진행이 됐던 거예요. 대거. 지금 여러분 잘 아시는 가락시형, 지금 헬리오시티죠. 그 다음에 고덕주공, 그 다음에 재건축, 그 다음에 저기 이제 반포 쪽도 있잖아요. 구반포. 그죠? 네, 그쪽에 주공 아파트들이 대거 가버린 겁니다. 재건축으로. 그러니까 그런 물량들이 갔으니까 언제 나와요? 이제부터 나오는 거예요. 신규 아파트 물량들이. 그러니까 그 물량들이 이제 입주 물량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입주 물량들. 재건축을 진행을 해서 일반 물량을 광고 쪽만 일반 물량 시작 안 했지만 그 일반 물량을 하고 지금 재건축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이 입주 물량들이 지금 헬리오시티는 지금 올해 말에 지금 입주 예정이에요. 그런 물량들이 고덕동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계속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입주 물량이 앞으로 한 2, 3년간은 입주 물량들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입주 물량들.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이 강남권 같은 경우에는 입주 물량도 많고요.
입주 물량도 많고, 그 다음에 가격도 단계적으로 많이 올랐죠. 규제는 계속 강화시키죠. 또 최근에 또 보유세도, 여러분들 이번에 공시지가 확인 하셨어요? 네. 공동주택가격 확인 안 하셨어요? 얼마인지 상관없어요? 여기서 이 공동주택 가격을 열람을 안 하셨다라는 거는 종부세 대상이 아니에요. 자산이 별로 없는 거야. 4월 말에 딱 확인을 하셨어야 됐는데, 네? 그러니까는 이번에 많이 올랐어요. 네, 이번에 공동주택 가격이 항상 4월 말에 이제 그 고시가 되거든요.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보유세도 지금 이제 올리려고 하는 거고, 보유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종부세 같은 경우 종부세 세율이라던가 아니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종부세 지금 어떻게 되죠? 1가구 1주택 같은 경우에는 9억이죠. 1가구 1주택은 9억 초과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주택만 보는 거예요. 지금 주택 얘기만. 9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내는 거죠. 그죠? 1가구 2주택은 6억 초과분에 대해서 내는 거죠. 그죠? 예. 얘는 그 인별과세예요? 세대별과세예요? 인별이죠. 그래서 아파트 좀 큰 거 들고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 뭐 기준시가 뭐 한 10억, 11억짜리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부부 공동명의로 하는 거예요. 인별과세이기 때문에. 인별과세니까는 이런 것들 이제 뭐 아파트 시세 뭐 한 15억 정도 되면 이제 공동주택 가격이 한 10억 정도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5억, 5억이니까 종부세 대상이 아니잖아요. 인별과세니까. 세대별 합산이 아니라. 예. 그래서 이 종부세 같은 경우도 지금 종부세 세율이라던가 아니면 이 지금 요거 자체를 하향시켜주려고 지금 움직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 최근에 계속 언론에서 나오잖아요. 흘리고 있는데 지금 이제 언론에서 나온다는 건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지금 간보고 있는 거잖아요. 아주 간보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네, 지금 이렇게 얘를 지금 하향시켜줄 건지 종부세 세율을 인상시켜줄 건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네, 나오고 있다는 건 지금 이거는 종부세는 이번에 지방선거 끝나면 무조건 그냥 건드리겠다라는 거예요. 종부세는 아니죠. 이게 이 9억 초과, 6억 초과가 내려가면 종부세 대상이 많아지는 거예요. 종부세 대상이 많아지는 거예요. 아 설마 내려주겠습니까? 설마 내려주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사실은 이번 최근에 공동주택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이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재산세, 우리가 이제 보유세는 재산세하고 종부세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죠? 재산세는 이제 지방세고, 이제 종부세는 국세지는 약간 국세청에서 걷잖아요. 근데 이게 다 지방 교부금으로 내려갑니다. 받아서 지방 교부금으로 다 내려가요. 근데 어찌됐든 뭐 따지자면 지방세, 국세인데,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이 보유세와 재산세하고 종부세로 지금 이루어져 있는데, 지금 종부세를 지금 계속 건드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재산세도 많이 오는 거야. 왜 여러분 지금 공동주택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네, 공동주택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제가 볼 때는 이제 지금 재산세는 어차피 지금 올린 거예요. 공동주택 가격이 최근에 아파트 가격이 많이 상승하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어차피 오른 건데, 지금 건드릴 거는 재산세는 못 건드리죠. 재산세 건드렸다가는 자, 지금 얘는 전 국민의 2%가 내고 얘는 전 국민의 100%가 돼요. 종부세 내는 대상이 당연히 재산세로 내겠죠? 네, 그러니까 얘는 100%가 내고 얘는 2%가 내요. 그럼 뭘 건드리는 거야? 얘 건드리면 안 되겠죠? 어차피 얘는 그때 올린 거야. 어차피 얘는 올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뭐 세율이 인상해서 이런 거는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종부세만 건드리겠다는, 종부세만 건드리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100%한테 다 거는 거고, 이제 종부세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부자세라는 이제 개념이 상당히 강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재건축 초과익 환수제는 있는데, 재개발 초과익 환수제는 없어요. 왜 그래요? 재개발은 불쌍하니까. 근데 사실은 재개발은 불쌍하니까. 재개발은 불쌍하니까 다 초과하니까. 근데 지금 사실은 뉴타운이나 재개발 지역에 지금 프리미엄, 피라고 하죠. 피하고 지금 프리미엄 계속 붙고 있어요. 작년하고 지금하고 달라요. 또. 재작년하고 지금하고 완전 천지 차이고요. 거기도 막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러니까 피 자체가 많이 붙었다라는 거죠. 근데 어차피 재개발, 재건축 똑같은 거 아닙니까? 두 번째로 허물고 쇠압해서 올리는 거잖아요.
네, 근데 재건축 초과익 함수대는 있는데 재개발 초과익 함수대는 없어. 집가가 낮아갖고 재개발은 대출 강수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옆에 보면 재건축은 부자가 갖고 있다는 개념이 강한 거고요. 재개발은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가난한 사람. 현실적으로는 틀린데 실상으로는 다 투자자리가 들어가 있는 시장이긴 한데 재개발은 좀 아까 누가 말했 불쌍한 사람 그렇게 막 요즘은 재개발이 얼마나 비싼데요. 그러니까 좀 불쌍하신 분들 서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이런 개념들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재개발에 대해서 재개발에 대한 그 개발에 대한 이익에 대해서 환수를 한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사실은. 네.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재산세는 못 건드리지만 종부세는 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노타운이나 재개발은 상대적으로 그래서 재건축에 비해서 규제가 상당히 지금 느슨한 겁니다. 아세요? 네. 뭐가 느슨해요? 마신다고. 재건축 규제가 심하려고. 네? 그 뭐가? 네. 제초제. 재건축 초과의 함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서울시 전역이 지금 투기가열지구잖아요. 그렇죠? 투기가열지구에 네, 그렇죠. 안전진단도 이제 재건축밖에 없죠. 그렇죠? 자, 지금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투기가열지구내 재건축 아파트는 작년에 8.1 대책 이후에 이제 도정법이 이제 개정이 되면서 투기가열지구, 그러니까 서울 전역은 투기가열지구입니다.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재건축, 아파트가 아니라 그냥 재건축 지역. 우리가 재건축은 뭐가 있어요? 어제 이제 방송으로 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 재건축은 아파트만 있는 건 아니에요. 단독주택 재건축 지역도 있어요. 여러분, 그 방배동에 방배 5구역이니 13구역이니 이런 데 다 뭐예요? 네, 방배 5구역, 거기는 뭐 재개발적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 재건축이에요, 재건축. 이게 뭐냐면, 재건축하고 재개발의 가장 큰 차이점은 기반시설에 대한 유무입니다. 그러니까 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지역은 그냥 재건축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강북지역 같이 이제 구도심 지역은 이게 구도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전부터 자연스럽게 형성된 지역이기 때문에 이 도로라든가 이런 게 기타 여건이 상당히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기반시설까지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헌지 허물고 새집 짓는 거는 재건축이라고 하는 거고, 헌집 허물고 새집 짓고 기반시설에 대한 부담까지 지는 게 재개발입니다. 근데 우리가 방배동 같은 데는 거기는 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잖아요. 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거기는 일반 주택가를 개발을 할 때도 재개발이라는 용어를 안 쓰는 거죠. 재건축이라는 용어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이제 방송에 나왔던 내용, 어제 그 상담자 중에 신정루타운에 보면, 신정루타운이 최근에 지금 이제 사업부가 상당히 빨라졌거든요. 지금 이주한 데도 있고, 일반 분양 한 데도 있고, 2020년대도 이주하는 데도 있고, 근데 거기에 신정 4구역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지역이 다 재개발 형식으로 갔는데, 신정 4구역 같은 경우가 거기가 뭐로 가냐면 재건축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재건축으로 가는 거예요. 재건축으로. 자, 근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재건축은 꼭 아파트뿐만 아니라 일반 주택가도 재건축 형식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대표적인 예가 지금 방배동 일대입니다. 방배동 일대인데, 자, 그래서 재건축으로 가는 지역들은 투기 가열 지구 내에서 조합 설립이 되잖아요? 조합 설립이 되면 못 팔아먹어요. 근데 거래 안 됩니다. 10년 가지고 5년 거주해야 안 돼요. 그건 1주택자만. 네. 단, 예외가 있죠. 예외는 장기 보유자. 네. 1가구 1주택자로서 10년 보유하고 5년 거주하신 분들. 네. 그런 분들은 이제 투기로 보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올해 1월 15일 날 대통령령으로 시행이 들어갔습니다. 서구 이천동도 재건축이죠. 서구 이천동, 용산. 대림아파트요? 가끔씩요? 연립주택. 뒤에? 네. 네. 그것도 재건축. 네, 그거 가졌어요. 자, 지금 보시면,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조합설립 민가이교의 재건축 아파트는 조합은 지휘양도가 안 되는 거예요. 조합은 지휘양도가 안 되면 내가 못 팔아먹는 거잖아요. 네. 내가 못 팔아먹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언제까지 안 돼요? 설립. 네, 준공까지. 준공 내고 내가 수익도 이전된지 할 때까지. 다시. 네, 그러니까는 얘가 이제 조합설립 인가이후에 사업시행 인가받고 관리처분 받고 철거 들어가고 이주 들어가고 철거 들어가고 다시 아파트 건축해서 준공 나면 내가 소유권 이전된지 하면 그때부터 가능한 거예요. 그럼 세월이 얼마나 걸립니까? 2년이죠.
5년? 20년. 많이 걸려요, 하여튼. 네, 제가 볼 때는 일반적으로는 10년 이상, 10년 정도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조합설립부터 사업시행 인가까지 빠른 건 3년, 사업시행 인가부터 관리청구까지 빠른 건 3년, 그 다음에 6년이잖아요. 6년인데, 그 다음에 이제 뭐, 입주하고 철거하고, 뭐 이제 입주하고 하는 거 한 3, 4년, 10년이에요. 네, 물론 이제 예외 조항은 있습니다. 뭐냐면, 조합설립 인가를 받고 그 다음부터 거래가 안 되잖아요. 조합은 지휘양도가 안 되니까. 그런데 사업시행 인가를 3년 내에 못 받으면 이 당시 사업시행 인가거든요. 3년 내에 못 받으면 3년이 지난 시점에 또 거래가 돼요. 그 다음에 그래서 내가 거래가 되다 또 사업시행 인가 떨어졌어. 그 다음에 관리처분을 또 3년 내에 못 받으면 또 거래가 됩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게 2년이었어요. 근데 작년에 도정법의 개정이 3년으로 다 늘어난 겁니다. 3년으로. 자, 어찌됐든 사업 진행이 잘 되는 적은 10년 동안 내가 못 팔아먹잖아요. 그쵸? 내가 홍길동도 아니고 내 건데 내 거라고 말도 못해요. 팔아먹지도 못해. 내 건데 팔아먹지도 못해요. 자, 근데 재개발, 원래 이 재건축 지역에만 이런 그 조합원 지휘양도 조항이 있었는데 지난 8일 책에 보면 재개발 지역도 이런 지휘양도 제한이 들어갔습니다. 원래는 재개발 지역은 없었어요. 근데 들어갔는데 어떤 형식으로 들어갔냐면 재개발은 어떤 형식으로 들어가냐면 그 관리처분 이후부터 안 돼요. 거래가. 자, 여러분 이제 관리처분이 떨어지면 뭐합니까? 그때는 일방분양하고 뭐하고 다 하죠. 어차피 입주자가 3년이면 되잖아요. 그럼 얘는 3년만 버티면 돼. 그죠? 자, 지난 6.19 대책에, 이건 8.1 책에 나온 얘기고 8.1 책 이전에 6.19 대책은 어떤 거냐면 6.19 대책 이후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한 현장들은 분양권이 전매 제한됐잖아요. 다 까먹었죠, 우리는. 그죠? 시간이 오래됐잖아. 지금 거의 한 1년 전인데. 절대 우리는 지원을 못해요. 이 작년 그 이제 대책들을 보면, 6.19 대책에 보면, 여러분들 그전에는 분양권 전매 6개월 정도 분양권 전매 했잖아요. 안 해보셨어요? 분양권 전매? 이렇게 뭐 하셨다고 해도 뭐 힘드실 분이 없지. 그러니까 예전에는 서울 같은 지역은 분양권 사서 분양권 내가 이제 당첨이 됐어요. 6개월만 있으면 분양권 전매가 가능했어요. 6개월만 있으면 서울은. 자, 그런데 이거를 6.19 대책에 지난 6.19 대책이 이번 정부 들어서 처음 나온 부동산 대책이거든요. 그때 6.19 대책에 보면은 대책 이후에 이 분양권은 전매 제한되는 거예요. 소유권 이전되니까. 그래서 소유권 이전되기까지 전매 제한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니까 얘도 한 3년 정도 이제 분양권 전매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얘랑 똑같은 거야. 재개발 지역이랑. 그죠? 얘가 지가 들어도 얘가 한 3년 정도 안 되는 거니까 어때요? 얘하고 비교를 해보면 어때요? 얘는 10년이나 얘는 관리처분 이후에 거래 못하나? 그렇죠. 예, 그럼 키워내서 거래가 되다가 아니지. 재건축은 조합설립 인가 이후부터. 재건축은 조합설립 인가 이후부터고 재개발은 관리처분 이후부터. 예, 그런 거는 재건축 같은 경우 재건축은 최장 10년 동안 묶여있는 거고 내 재산이 팔아먹지도 못하고요. 근데 재개발은 묶여봐서 3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거죠. 재개발은 재건축에 비해서는. 거기다가 아까 뭐 재개발 초과의 상수 이런 것도 없고요. 상대적으로. 네. 그러니까는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가 이런 것도 뭐 여기에도 앞으로 뭐 이거 강화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뭐 재개발 초과의 상수에도 적용되는 거 아니냐. 제가 볼 때는 아까 이제 종부세 문제라든가 보유세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볼 때는 여기까지 그렇게 강하게 규제를 해주지는 못할 것 같아요. 네. 강하게 규제를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보면 재개발 지역이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하기 때문에 좀 빠른 투자자들은 인타운이나 재개발 쪽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